요즘 주식시장의 하락도 신경 쓰이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기업 혹은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빛나는 안전자산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채와 달러 그리고 골드입니다. 국채는 지난 채권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고, 달러는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7월 1일 현재 104.8을 기록하면서 2002년 이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감에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 달러의 강세는 당연하겠죠. 그럼 남은 하나는 오늘의 주제, 바로 골드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자재나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농산물, 에너지, 금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위기에는 빛난다, 금 투자 다시 각광, 금 ETF, 골드러시 가속 기대, 안전자산의 시대, 늘어나는 금 투자, 증시, 코인 불안에 투자자들 금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 투자에 대한 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골드 가격은 많이 올랐을까요? 일단 7월 1일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1,800불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골드 가격은 많이 상승했을까요? 약 10년 금 시세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2,000불을 넘으며 파적 지수로 상승했지만 2021년 들어서 1,800불에서 2,000불 사이에서 다시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원자재나 골드 투자가 유망하다고 했지만 골드 가격은 잠시 2,000불 근처까지 가더니 다시 박스권 하단인 1,800불 수준의 가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골드 시세가 좀 약하죠? 왜 그럴까요? 그럼 온스당 1,800불 수준의 골드 가격은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일까요? 골드가 작은 박스권 안에 갇힌 것 같은데 과연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골드 투자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드가 어떤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1900년 이후 100년 이상의 금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1970년 이전 금 가격은 급격한 가격 변동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는 근본이자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금이 곧 화폐였고, 금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 발행은 금 보유량과 연동되어 있었죠. 특히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과 세계 각국은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모여 미국 경제는 근본이자를 유지하고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근본이자를 폐지하지만 환율을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다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갖고 오면 정해진 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며 무역을 했죠. 하지만 다시 1900년 이후 골드 차트를 보면 1970년대부터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실질적인 근본이자 폐지를 의미하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금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종이에 잉크만 묻히면 돈을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죠. 1970년대 석유 수입으로 인한 미국의 만연한 인플레이션,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과 연준의 통화 공급 확대 영향으로 금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특히 1979년 초부터 1981년 중반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 영향으로 석유와 금 등 원자재 붐까지 일어나서 금 가격은 2년 동안 400% 추가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자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칭호를 얻은 그 당시의 연준 의장인 폴 볼커는 1981년 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 경기는 침체를 겪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잡을 수 있었고 금 가격은 이후 2000년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금 투자에 대한 핵심 투자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이 지표를 마구 찍어내서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한다? 유식한 말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통해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은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자도 안 주고 보관하는데 비용까지 드는 금 가격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드 가격은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여 돈의 가치가 흔해지면 상승하고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는 일시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높냐 낮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1900년 이후 2020년까지의 1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913년 1달러로 허쉬 초콜릿 30개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2020년에는 맥도날드 커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 가격 역시 돈의 가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실물 자산이고 지구상에 캐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1990년대의 가격과 2018년에 직장인 물가 지수를 비교한 것과 짜장면의 가격을 비교한 것처럼 말이죠. 아마 장기적으로 물가는 꾸준히 올라갈 것입니다. 자, 다시 첫 질문을 돌아와서 2022년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돈의 가치가 오르는 시기에는 골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골드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핵심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골드 투자가 좋다는 뉴스도 같이 나오겠죠? 이런 시기가 골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도 금 가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이후 골드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1970년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 가격은 1990년까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인플레이션은 낮았지만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금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좋은 자산은 맞지만 인플레이션 뉴스가 나올 때만 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도 받지만 전쟁과 같은 지정학 이슈나 글로벌 경기 그리고 산업, 귀금속 수요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온스당 1,800불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골드는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까요? 매수하기 적당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투자자마다 골드를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골드를 매수할 때마다 가장 신뢰하고 보는 지표가 바로 골드의 생산 원가입니다.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죠. 만약 내가 광산을 운영하는데 금의 시장 가격이 채굴 비용 대비 마진이 별로 없거나 심지어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손해를 본다면 과연 열심히 채굴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공급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광산업자는 다시 채굴을 하면서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겠죠. 수요와 공급을 그대로
골드 매수에 적용한다면 지금 광산에서 금을 생산하는 비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됩니다. 2000년 이후 대표적인 광산업체 두 곳의 골드 생산 비용과 골드 가격 비교 차트를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골드의 생산 원가와 골드의 가격이 비슷한 적도 있고 골드의 가격이 크게 오른 적도 있지만 생산 원가 이하로는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드의 생산 원가는 골드의 락바텀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세계 광산들의 골드 생산 비용은 평균 약 1250불 수준입니다. 하지만 광산들 중에서도 골드를 쉽게 캐낼 수 있어서 생산 비용이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채굴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비싼 곳도 있습니다. 2020년 금 채굴 비용이 비싼 광산들 10곳의 생산 원가를 보면 온스당 1,500불에서 2,400불까지 있습니다. 광산마다 생산 원가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죠. 세계 골드 생산의 3%를 차지하고 있는 뉴보튼사의 머슬 화이트 광산은 생산 원가가 1,838불입니다. 아마 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런 광산들이 공급을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1,800불 수준의 금 가격은 비싸지도 그렇다고 저렴하지도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바닥을 완전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대차제 도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 시대 골드 투자가 유망하다는 뉴스만 보고 골드를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광산업체들의 금 생산 단가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까지 감안했을 때 금 가격이 온스당 1,700불 정도 수준이라면 매수하기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골드바 같은 실물 투자도 하고 있지만 가장 선호하는 금 투자 방법은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KRX 금 현물 거래입니다. KRX 금 거래 방법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으니 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골드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좋은 투자 자산입니다. 이번 기회에 골드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 보시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적절한 자산 배분으로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